이분이 하시는 말씀 보면 어디 달나라가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 정부를 소환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거 집착이다. 이 정도면 사랑이다. 여가부 폐지를 말씀을 하실 거면 행안부 폐지는 왜 얘기를 안 하시냐. 어른들이나 이런 기성세대나 이런 분들이 본인만의 시각에서 꾸짖는 듯한, 이게 정부가 무능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라떼 정신 아닐까. 청년들의 불타는 토크 승부쇼 청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자 역대 평균 나이가 이제 최저 기록을 아마 오늘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직책은 최고위원 출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고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아마 가장 젊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김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했었고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었던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두 분이 또 이제 비를 뚫고 와주셨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댓글 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세 분 중에 나이가 알기 제가 제일 많은 걸로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데 너무 마음이 사실 좀 편안합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잼버리 사태 이야기, 지금 이제 거의 피날레로 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릴 때 혹시 뭐 스카우트 뭐 이런 활동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뭐 보이스카우트, 뭐 아람단, 다 해보셨나요? 그 경찰이 했던 포돌인가요? 포돌이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다 하셨군요. 저는 안 했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아람단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잼버리 사태 12일만 버티면 될 줄 알았더니 입니다. 이 얘기 12일만 버티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저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저희 이제 9일자 이제 저희 신문 지면에 일면에 실제로 인용된 워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허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잼버리가 무슨 전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12일의 전투 이런 건가요? 이만큼 뭔가 이렇게 즐기고 뭔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이 아니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 방송하기 이제 직전에 제가 그 잼버리 운영 상태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 짚고 넘어갔었는데 역시나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하나씩 불을 붙여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약간 이제 잇따라서 약간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영지 프로그램이 뭐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거니까 뭐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현숙 장관이 이번에 경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지를 피하지 왜냐하면 못한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보면 어디 달나라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 현실 감각도 없고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조직위에서 주무부처로서 예산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거든요. 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죠. 근데 여가부 장관으로서 과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완벽한 낙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잼버리 사태가 근데 저는 지역의 이기주의와 중앙정부의 통제의 어떤 무능이 합쳐진 것 같아요. 네. 2012년도부터 그 회의록을 보니까 전북도가 그 당시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공식 유치와 선언했던 해인데 그 당시에 그 전북도의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셔가지고 수용시설이나 뭐 능력을 따지다 보니 전북도가 소극적이었다. 앞으로는 저질러 놓고 시설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전북도도 뭔가 능력을 보여주기 이전에 일단 저질러 놓고 새만금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잼버리를 하나의 수단으로 썼던 것 아닌가. 그리고 중앙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통제하고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어쨌든 이렇게 뭐 부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는 전 정권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된데 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전 정부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 잘 됐으면 그것도 우리 전 정권 덕분이라고 할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그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느 쪽에 또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처음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새만금을 국내에서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과정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네. 또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1년 3개월 동안 또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뭐 한쪽에만 책임이 쏠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네. 본인들의 이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여러 비판에 대해서 다짜고짜 바로 이제 전 정부 때 준비된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거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내가 무능하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본인들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 듯한 질문이 들어오면 네. 계속해서 전 정부를 소환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거 집착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놓아주셔라. 이 정도면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삐뚤어진 사랑. 네, 삐뚤어진 사랑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 사례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고 맞습니다. 평창 올림픽까지 개최가 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뭐 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뭐 TF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겨우 잘 치러낼 수 있었던 건데 그때 저희가 운영 미숙이나 뭐 부족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뭐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이번에 뭐 잼버리가 그럼 잘 됐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전 정부를 소환하는 거는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능을 시인한다. 뭐 이런 관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 더 책임 있냐라고 묻는 질문은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권이 책임 있다 이런 말에 답을 하기보다는 네. 저는 뭐 현재의 정부도 물론 책임이 있고 전 정권도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 네. 그러면 이 잼버리 대회에도 이제 저희가 인계받은 지 죄송합니다. 1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우리가 최선의 어떤 최소한의 것들은 다 했느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폭염, 뭐 간척지 이러한 것들은 바뀔 수 없는 상수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염에 정말 대비를 잘했느냐. 네. 그리고 어떤 배수 문제를 정말 잘했느냐. 네. 물론 여기 대해서 전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책임이 있겠지만 중앙부 정부도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그리고 김윤덕 의원이나 뭐 스카우트 연맹이나 공동 조직으로서 이런 것을 조직이나 집행을 잘했느냐, 관리를 네. 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뭐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이 잼버리 대회가 한 6년여 동안 뭐 수천억의 예산을 썼으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뭐 어느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좀 화가 나는 건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다 너무 일차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폭염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개최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여름은 네. 덥고 네. 그리고 그 새만금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감사 때도 그런 폭염 대책 잘 되고 있냐라는 지적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그런 폭염 대책 아니면은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 얘기했던 게 화장실 문제. 네, 아니 그렇죠. 우리나라가 위생. 선진국인데 화장실이 더러워서 못 쓸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하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국격이 떨어지는 행위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위생 문제 아니면 상한 음식이 나왔다 상한 달걀이 나왔다 네. 이런 거는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 준비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몇 개월 전도 아니죠. 저 한 달 전부터라도 전 준비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네. 디테일들을 다 놓친 아주 초보적이고 무능한 행정을 보여준 이번 사태가 되게 좀 착잡한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 하나만 보태면 네. 약간 이 조직이가 공동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 이기주의, 그러니까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부처 간. 네. 부처 간에 뭐 적당히 알아서 지방 정부가 전북도가 집행 잘 하겠지. 네. 여가부나 행안부나 문체부도 서로 뭐 각 부처가 알아서 잘 하겠지. 네. 하고 뭐 행사라는 것이 그냥 하다 보면 사진 찍고 오면 잘 끝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이 잼버리 사태가 발생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게 개최 거의 직전에야 이제 사실 저희도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고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저는 들어본 기억도 사실 잘 나진 않거든요. 이슈 자체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야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지난 6년간 그 1,100억의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100억 중에 약 740억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데 썼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저는 납득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잼버리 대회 2015년에 있었던 것도 약 380억이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왜 도대체 1,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가? 네. 그리고 이것이 왜 인건비와 운영비에 집중됐는가? 네. 그러니까 도대체 시설 부대비라든지 야영장 조성비 이런 비용이 왜 적었는가를 네. 분명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짚고 네.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네. 뭐 예산 문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짚어볼 부분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뭐 회의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지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여가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약간 칸막이, 부처 간의 칸막이가 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사실은 뭐 떠넘기기가 되기도 쉽고 또는 이 업무의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네. 왕왕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뭐 여가부뿐만 아니라 이제 행안부, 문체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행안부가 이제 안전 파트를 좀 담당한다라는 식으로 역할 배분이 됐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여가부의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를 끌어들여서 뭔가 더 잘 준비해보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행안부 장관도 뭐 현장 답사하시고 했지만 사실은 뭐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뭐 여러 사건이 있었듯이 잼버리에서 제대로 보장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네. 이런 부처 간의 준비를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느냐 이걸 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 간의 협력 관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가부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뭐 이제 여가부 감찰할 수도 있다, 뭐 총리실이 나서서 하겠다, 뭐 어디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여가부 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무능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번 사태에서 이제 주무부처로서 여가부가 관리나 조직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라는 것을 동의해요. 네. 근데 다만 여가부가 이번 논란으로 폐지해야 된다? 여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본연의 업무, 여성 정책이라든지 남녀 평등에 관한 정책을 잘 못해서 네. 여가부 폐지하자.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네. 이런 논리라면 저는 동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잼버리 대회를 잘 못했다고 해서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그런 논리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논리적으로 좀 약간 비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냥 이때다 싶어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건 여가부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고 또는 조장하는 되게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드리는데 여가부 폐지를 말씀을 하실 거면 행안부 폐지는 왜 얘기를 안 하시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들어선 이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사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이런 문제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대형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아직 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가부가 잼버리를 망쳐서 국제망신을 시켰다고 한다면 국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안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네.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여가부 폐지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좀 잼버리 초반에 있었던 문제들이 조금 이제 지적이 되다가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가 싶었더니 태풍이 올라오면서 또 이제 뭐 영지를 이렇게 분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약간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K-팝 콘서트가 11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 두고도 이제 여야가 이제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송일종 의원님께서 그 BTS 그 섭외를 사실상 약간 좀 약간 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의 약간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약간 구설이랄까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미들이 나눠서 우리가 무슨 모랑보랑 땅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국민의힘은 이제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성일종 의원님의 발언이나 박대출 의원께서 이제 IMF 금반지 정신을 극복하자 뭐 이런 식의 발언들. 그러니까 저는 성일종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 뭐 과거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는 이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살아오셨던 분이고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 시대의 어떤 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23년입니다. 어떻게 이게 과거 발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2030 물론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굉장히 80년대적 사고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고 저는 정치인분 특히 여당 정치인분들이 보다 세밀하고 섬세하고 예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케이팝 스타라든지 이런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나와서 뒷수습을 했던 그런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의원들께서 좀 발언에 이런 거에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가수들이 무슨 죄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잼버리 마무리하면서 K-팝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장소가 되게 여러 차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정확히 일정은 모르지만 이 가수들이 보통 무대를 준비할 때 되게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부상의 위험도 있고 연습도 충분히 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군대 잘 가 있는 BTS를 갑자기 소환하는 거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이 처사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BTS가 봉이냐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거죠. 자꾸 봉은 아니죠. 봉은 맞지 않나요? 아니 자꾸 틈만 나면 아니 틈만 나면 정부가 제대로 못한 거를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걸로 눈 가리개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균 연령이 가장 이제 낮은 저기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아이돌들이 막 이렇게 네. 그 인스타였나요? 어딘가에 뭐 올려서 우리 뭐 부름을 받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래도 보면서 약간 이런 장면은 되게 어릴 때나 보던 약간 그림 같은데. 근데 정말 그렇게 스타들이 생각해주면 감사하죠. 오히려 감사드리고 부름을 받고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감사한데 속으로는 이게 뭐야 막 정부가 부르니까 막 그런 비아냥들 있잖아요. 우리 세무조사 받을까봐 간다 막 이런 비아냥들 압수수색 당할까봐 간다.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이 왜 나왔는지를 좀 국회의원분들께서 정치인분들께서 좀 인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 약간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까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가 또 열린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새만금에서 또 하겠다, 전북도에서 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성하고 우리가 국내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얘기 할 시즌입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무리가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도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태 잼버리 대회를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도 결국에는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 전북도가 해왔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태 잼버리도 혹시 전북도가 만약 하고 싶어 한다면 새만금 공항이라든지 뭐 항만, 뭐 철도 이런 SOC 사업에 그러니까 떡 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전 국민이 이제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전북도의 어떤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뭐 배수 문제라든지 폭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어떤 그런 능력을 국민들께 보여주셔야 전북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순리대로라면 저는 뭐 고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기사는 나왔는데 전북도는 현재 일단 현 잼버리를 이제 수습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서 아직 뭐 생각한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진화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전직 한국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가 2023년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를 이번에 새만금으로 하면서 뭐 2025년 아태 잼버리는 강원도 고성에서 열기로 합의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합의 정신을 언제부턴가 무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잼버리가 사실상 파행이었던 만큼 좀 또 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또 뜬금없기는 합니다. 자, 요거 사실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한번 좀 여쭤볼까 싶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이제 일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온라인 반응을 보면, 아니, 이 잼버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뭔가 단합을 해서 이렇게 버텨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일부 문제가 좀 있긴 했으나 이걸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긴 해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새만금을 가보지 않고 그러니까 키보드로 말로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스카우트 정신이 역경 극복 당 이해해요. 근데 역경 극복을 넘어서 생존이 되는 건, 생존 경쟁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스카우트 연맹, 이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세계 청소년들이 20대 미만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무슨 군대에서 훈련 온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날씨에 고온에 다습한 날씨면 군대 특수훈련도 아마 보류하고 연기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그런 SOC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글쎄요, 고난 극복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네. 어른들이나 이런 기성세대나 이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본인만의 시각에서 이렇게 꾸짖는 듯한 그런 발언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게 약간 전형적인 라떼 정신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게 정부가 무능해서 만들어진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네. 역경이란 말도 아깝고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죠. 네. 그러니까 국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해선 안 될 환경에 처하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게 팩트인 거죠. 네. 아니, 무슨 화장실 더러워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먹는 게 막 상한 게 나와서 음식에도 이제 불편불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벌레 이런 방역, 해충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떻게 역경이냐. 이거는 생존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라는 네. 점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우리 정부에서 더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요 30대, 저는 40대입니다만 아무튼 30대 이하의 청년들이 사실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라든지 위상이 사실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기성세대가 인식하는 위상이랑. 그래서 아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약간 해쳤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긴 했어요. 저 틀리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계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잘 못 치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집행 능력이나 수준이 이 정도였나? 여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자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걸 모 기자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걸 봤더니 그런 비아냥도 있었잖아요. 영국을 철수시킨 5대 전투 해가지고 네. 거기 이제 잼버리 전투가 있길래 이게 정말 이게 2030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게 자조적인 개그였던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습책이 이제 BTS라고 하니 더 당황스러웠겠죠. 청년들 네. 입장에서. 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인터넷 게시물 중에 사상 최악의 잼버리를 알아보자 뭐 이런 글이었는데, 그 사상 최악의 잼버리는 70몇 년도에 이란에서 하려다 한번 취소된 잼버리가 있대요. 그게 최악이고, 그래서 운 좋게 뭐 꼴찌는 피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시물도 있던데, 어쨌든 그만 알아보자 이렇게 마지막에. 예, 약간 그런 패턴으로.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인식이 이렇구나. 정부는 좀 이런 인식들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뭔가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잼버리 대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앞으로 세계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릴 거잖아요. 뭐 아태 잼버리 대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매뉴얼조차 없는 나라, 그리고 이 매뉴얼 자체가 노하우거든요. 우리는 뭐 올림픽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던 나라고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이 대회를 딱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이 노하우를 계속 공유하는 것, 그게 저는 선진국의 레거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직 어떤 사회에서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뭐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셔갖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번에 우려가 나오는 게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우리가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정부 차원에서도 뭐 기업 회장들까지 다 이제 총 출동해가지고 그렇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런 중요한 이 순간에 이런 우리의 역량 부족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증받아 버린 꼴이 되어버려서 좀 우려되는 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부산 is ready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한국 진짜 준비된 거 맞냐라는 전 세계의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량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비아냥됐나? 아닙니다. 네. 아무튼 잘 이렇게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